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보성아 이렇게 되는 거지. 별의 색하고 표면 온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그렇겠지? 네. 그래, 그러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요소가 뭐야? 별의 색을, 온도요? 그렇지. 별의 표면 온도가 별의 색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별의 물리량을 배우기 위해서 자, 별의 복사라고 하는 게 이거는 실제로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이 없어. 몰라도 돼. 흑체 네. 복사라고 하는데 자, 흑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때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별의 복사에서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래프에 온도와 그 다음에 에너지 세기의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걸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요. 온도와 에너지 세기의 그래프를 파장별로 나타낸 거야. 네. 자, 이것을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 법칙이 하나 나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란 말이야. 자, 뭐냐면, 비의 변위의 법칙이 나와. 네. 자, 요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자, 방출되는 파장은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람다 맥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T분의 A에 비례한다. 자, 여기에서 A는 상수값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T가 네. 표면 온도고.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플랑크 곡선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X축과 Y축에 X축이 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 색이에요. 상대적인 에너지 색이. 그랬을 때 어떤 놈은 이렇게 나왔고, 자, 어떤 거는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할 때, 자, 네. 요게 6000K라고 하고, 요게 300K라고 해보자. 네. 자, 그랬을 때 에너지 세기가 최대가 되는 요때 이거를 람다 맥스 A라고 해보고 자, 여기에서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요걸 람다 맥스 B라고 해보잔 말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람다 맥스의 A 대 람다 맥스의 B 값은 몇 대 몇이냐 이런 얘기죠. 몇 대 몇이다니? 어, 6000K 대 300요? 그러니까 표면온도에 반비례한다 아, 그랬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6000분의 1 대 3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지. 네.
표면 온도의 반비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몇 대 몇이 돼? 1대 20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은 면에서는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빈의 변의 법칙에서 주는 의미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별의 그래서 표면 온도와 색은 표면 온도와 색에서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푸른색이요. 높을수록 푸른색.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이.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 온도가 별의 색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 제목에서처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면 온도를 알기 위해서 별의 색을 알기 위해서 뭐를 또 나타낼 수 있냐면 별의 색과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의 색지수와 결국은 별의 표면 온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색지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색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을 우리는 색지수라고 써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진 등급, 안시 등급이라고 이렇게 등급을 표현했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선, 자, 사진 등급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별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냥 하늘의 별들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사진에서 밝게 보이는 별이 있고, 어둡게 보이는 별이 있겠지? 네. 그래. 그러면 얘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별의 밝기예요. 사진으로 찍어본 별의 밝기. 네. 자, 근데 사진은 있지. 푸른색에 민감해. 자, 푸른색에 민감하다는 뜻은 푸른색 별이 밝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니? 네. 자, 푸른색 별일수록 사진을 찍으면 밝아. 근데 자, 등급이라고 여기서도 등급이라 그랬으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죠. 네. 요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푸른색 별이 밝다. 그러면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푸른색 별의 등급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안시 등급. 자, 안시 등급은 눈한자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별의 밝기야. 네. 자, 이거를 안시 등급이라는데 눈은 어느 색에 굉장히 민감해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보여. 그러면 노란 별일수록 밝겠죠. 노란색 별이 밝다. 그렇겠지? 네. 네, 여기도 역시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와 색지수를 볼 때, 자, 첫 번째, 색지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네.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사진 등급에서暗시 등급을 뺀 것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여야 되지. 네.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려면은 자, 안시 등급으로 플러스란 얘기는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어두운 별이란 뜻이잖아.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사진으로는 밝은 별.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푸른색 별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색지수 값이 플러스가 나타날 때는 자 이거 봐. 이 전체 값이 플러스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그러면 봐봐. 안시 등급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야? 눈으로는 되게 밝다. 밝다. 근데 사진으로 보면 어둡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 그러면 사진으로 어둡다? 그러면 얘는 저온의 별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얘가 붉은 별. 얘가 고온의 별이죠. 네. 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색지수와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별의 이 등급을 따지기 위해서 매번 사진으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본 것과 육안으로 별을 또 비교하고 되게 쉽지가 않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또 사용하냐면, UVV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UVV 필터와 표면 온도를 따질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U 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필터예요. 네. 자,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유리에다가 있지, 시커먼 색을 칠해놓으면은 빛이 통과되냐, 안 되니? 안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새카만 물질이 있어. 새카만 물질을 칠해놓고 여기에서 빛을 비췄어. 근데 여기에 통과되는 빛이 아무것도 없다면 눈으로 볼 때 어둡게 보이겠지? 네. 근데 이게 이제 기계라고 해보자. 눈으로 보지 말고 이게 이제 빛을 감지하는 기계라고 해봐. 기계가 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외선이 오는데 여기에서 통과되는 게 자외선이 통과돼가 돼가지고 온단 말이야. 자외선이 통과돼. 그런데 이 네. 기계가 볼 때, 자외선이 많이 나오네라고 하면은 어때? 기계가 볼 때는 밝게 보이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터라는 게 빛을 통과시키는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이는데 이 필터는 자외선을 통과시켜. 그래서 자외선은 많이 통과될수록 밝게 보이겠지. 근데 눈으로는 자외선을 볼 수 없죠. 네. 우리 눈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U필터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돼.
근데 B 필터가 있어. 이건 푸른색을 통과시켜요. 자, 그러면 푸른색을 통과시키니까 푸른색 별일수록 푸른색이 많이 나오지. 네, 그러면 푸른색이 많이 통과되지. 네, 그러면 푸른색일수록 밝게 보이겠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V 필터가 있어요. 자, V 필터는 노란색을 통과시켜요. 자, 그래서 노란 별일수록, 노란색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냐면은 여기서 B 필터에서 V 필터를 빼요. 자, B 필터 값에서 V 필터를 빼. 자, 이거를 색지수처럼 사용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B 필터 마이너스 V 필터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고온의 푸른색 별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이면은 저온의 붉은색 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살펴보자. 자,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B 필터 값이고, 여기가 V 필터 값이야. 근데, 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T1의 별이에요. T1. 자, T1의 어떤 별은 지금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죠. 네. 그리고 V 필터를 통과하는 빛은 요만큼이야. 누가 더 에너지가 더 많이 통과해? B 필터에서가 더 많이 그래, 통과해요. B 필터에서 많이 통과했지. 네, 그러면 B 필터로 보면은 더 밝게 보이는데 V 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이는 거야. 네, 그러면은 얘는 고온의 별이 되지.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잔 말이야. 다시 그리자. 자, 이렇게 했다고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는 B 필터를 통과하는 값은 요거고 V 필터를 통과하는 값은 요거죠? 네. 자, 이 그래프에서는 봐봐. 이걸 T2라고 할 때 어떤 필터 값을 통과하는 에너지가 더 크니? V 필터 값이요. 그래, V 필터가 더 통과하는 양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V 필터를 통해서 보면 밝았는데 B 필터로 보면은 어두워진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온도는 T1의 온도가 T2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알겠니?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이야. 그래서 47페이지 맨 아래 그래프 두 개 있지. 네, 파란색 별, 붉은색 별 해놓고 V 필터 값이 쭉 나와 있고 거기 봐봐. 파란색 별일 때는 B 필터를 통과하는 값이 V 필터보다는 많지. 네, 그 면적이야, 면적.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붉은색 별은 차이를 많이 나게 그려놨죠. 네, 그래서 그 옆에 붉은색 별은 색지수 뭐야, B에서 V를 뺀 것이 플러스, 고온의 별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 그게 이제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를 따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굉장히 간단한 거야. 자, 별의 온도와 색, 그 다음에 별의 색지수와 온도,
색지수를 UV 필터로 이용해서 B 필터에서 V 필터를 뺀 값을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배운 거예요. 됐지? 네, 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잖아. 자, 그런데 이제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또, 자, 여기에서 제목이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예요.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지. 분광형에 영향을 주는 건 역시 표면 온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분광형은 스펙트럼이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스펙트럼의 종류, 몇 종류가 있죠? 세 종류예요.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 자, 이거는 어느 때 발생하냐면, 이게 무지개가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이죠. 네, 고온의 광원의 빛이, 자, 분광기를 바로 통과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전체가 다 밝게 보여. 그런데 두 네, 번째, 자,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 자, 선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가 나타나죠? 네, 자,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인데, 얘는,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 통과 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스펙트럼은 있지. 이게 중요해.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자, 별의 흡수 스펙트럼은 자, 밝은 바탕에 검은 줄무늬의 뜨가 나타나죠. 자, 이거는 어느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냐면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자, 기체를 통과시 자, 이 나타나는 빛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그러면 모든 별빛은 자, 어떻게 된다?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어, 별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네, 모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네, 자, 흡수 모두야, 모두.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이 위치나 스펙트럼은 모두 다 달라요. 자, 스펙트럼은 별마다 다 달라.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별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자, 요 까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별은 굉장히 고온의 별빛이 나와. 근데 이게 대기를 통과해서 나오죠.
맞니? 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고온의 별빛이 대기를 통과한단 말이야. 네. 알겠냐? 네. 자, 대기를 통과할 때 뭐라고 써 있어? 대기를 통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대기에 특정한 존재하는 에너지를 흡수, 원소들이, 자, 그래, 대기 중 원소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흡수된 에너지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별의 스펙트럼이 그러면 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왜 서로 다르냐라고 할 때 거기 또 나와 있잖아. 자, 별의 성분은 비슷해요. 뭘로 비슷하냐면 수소와 헬륨이 주계열성의 대부분이거든. 그치? 그런데 별마다 다른 이유가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뭐냐?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 자, 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거기에 나와 있잖아. 아,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가 별의 표면 온도 때문이구나.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자, 원소들이 이온화하는 정도가 달라요. 원소들이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이온화 될 때, 자, 이온화 단계에서 자, 흡수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세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온화 단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종류와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모든 별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흡수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예요. 자, 그래서 별의 분광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개는 외워야 돼요. 별의 분광형. 자, 별의 분광형은 우리가 어떻게 또 나누기로 하냐면 표면 온도에 따라 O, B, A, F, G, K, M으로 분류를 해요. 네. 자, 그래서 분광형이 O형이다, B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O형과 또 M형을 제외하고 자, O형과 M형을 제외하고 0에서 9까지 해가지고 10단계로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B0 또는 A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 네. 이거는 0에서 9까지 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요 X축이 뭐냐면 후광형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 세기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이 자, 거기 그래프에도 봐봐. O 자, O0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O A0 B0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니?
네. 그래프에. 삐제로, 그냥 선생님은, 자, 요거를 빼고, 그냥 O, B, A, F, G, K, M이라고 해줄 테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네. 부가경을 맨 앞에 O형이에요. 자, O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흡수선이 있지, 이렇게. 네. 자, 요게 뭘로 표현돼 있어? He2, 헬륨 2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B형에서 제일 높은 건 또 뭐냐? 헬륨 1, 자, 헬륨 1이라고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제일 높은 건 뭐지? 이렇게? 수소 1, H1.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자, 어디냐면, K형에서 봐봐. 제일 높은 게 뭐야? CA2요. CA2. 맞아요? 네. 자, 요 정도는 외워둬야 돼. 몇 개를 외우냐면, 자, 어떤 시험 문제는 요걸 안 줘요. K형에서는 이게 제일 높게 나오고, A형에서는 수소원, B형에서는 헬륨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하고 2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네. 자,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원. 이거는 원자의 흡수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헬륨 원자라고 표현하면 돼. 헬륨 원이.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이온의 흡수선이에요. 알겠네? 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K형인 경우에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여기에서는. 요 세 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B형에서는 헬륨1, A형에서는 수소1, K형에서는 칼슘 2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야.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자, 위에서 지금 선생님이 원자나 이온의 흡수선만 설명했잖아. 네. 근데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의 흡수선이 굉장히 다양해져.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외워야 할 게 뭐냐? 우리가 여지껏 표면 온도와 색, 그 다음에 분광형 요거를 외우잔 말이야. 어떻게? 자, 요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의 색을 보면은 푸른색, 그 다음에 자, 흰색. 자, 푸른색과 흰색의 가운데는 뭐니? 청백색이라고 황백색이, 부르거든. 네. 흰색과 노란색. 자, 흰색과 노란색의 가운데는 또 뭐라고 부르면 될까? 황백색이, 누루 황자예요. 황백색. 그 다음에 붉은색과 노란색의 가운데는 주황색이, 주황색.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일곱이죠. 네. 자, 이거의 온도는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5만, 2만 5천. 바로 반으로 깎아. 2만 5천. 그 다음에 흰색은 만. 그 다음부터 7천, 6천, 5천. 얘는 3,500. 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3,500. 자, 이렇게 알아두고.
자, 분광형을 또 여기에서 이제 외우잔 말이야. 분광형. O, B, A, F, G, K, M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것도 아까 앞에서 배운 색지수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흰색에 A형에서 0이 나와요. 색지수는. 네. 그런데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근데 색지수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해오거든. 네. 그래서 왼쪽 푸른색 별일수록 색지수는 마이너스 붉은색에 플러스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이게 별의 색과 온도를 따지는 거예요. 물리량 끝난 거야. 여기에 온도와 색은. 음. 자, 여기까지요. 자, 어때? 보성아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지? 네. 그래, 뭐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선생님이 그랬잖아. 선생님 시간에 주는 2시간만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고, 이제는 외워야 돼. 직접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것만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거 충분히 등급 잘 받을 수 있고. 자, 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별의 광도와 크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이제 별의 물리량 중에 별의 광도와 별의 크기만 배우면 물리량은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별의 광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별의 밝기에 관계된 것들을 별의 밝기와 관계된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먼저 배워보잔 말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한번 배워보자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니? 별의 거리와 밝기 거리와 관계 이렇게 밝기 나와 관계. 있니? 네. 거리와 밝기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별의 거리가 자, 2배, 3배, 4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나? 네. 자, 그걸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어떤 한 점에서 빛이 나온다고 해봐, 빛이. 자, 한 점에서 네. 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1m에다가 면을 하나 이렇게 세워요. 자, 1m 거리에다가 어떤 면을 세우면은 이 빛이 요 면에 다 비추지, 지금. 네. 근데 2m에다가 또 면을 하나 세워보잔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자, 요렇게 면적이 이렇게 되지. 네. 그럴 때 앞에 1m짜리하고 뒤에 2m짜리의 면적은 4배가 되죠, 뒤에 거는. 네. 그래,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면적, 요 하나에 비추는 면적, 요거에 비추는 빛의 양과 앞에 면적에 네. 비추는 빛의 양은 뒤에 거에 봐봐. 4배로 나눠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면적에 대한 밝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거리가 2배, 3배, 4배, n배 멀어지면 같은 면적이야. 같은 면적의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네. 밝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식을, 요런 식을 하나 쓸 수 있어. 그래서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우선 하나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절대 등급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별의 절대 등급. 자, 별의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예요. 네. 자, 별의 실제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 있니 없니? 없어요. 관계 없어요. 왜냐면 실제 밝기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진다 그래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 실제 밝기는. 네. 근데 이제 겉보기 등급이 있어. 자, 겉보기 등급은 자,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예요. 자,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야. 아, 잘못했다. 선생님이 여기 뭐지? 위에다 써야 될 거를. 자, 절대 등급은 거리와 관계없고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예요. 네. 자, 그러면 10파색의 위치에다 놓고 비교를 하면 실제로 누가 더 밝고 누가 더 어둡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네. 근데 겉보기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죠. 자, 멀수록 어떻게 보이니? 어두워요. 어둡게, 어둡게 보인다죠. 네. 자, 멀수록 어두운 별이다가 아니야. 네. 어, 어두운 별이다는 이건 절대 등급이지. 어둡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이게 겉보기 등급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네. 때 옛날 사람들은 1등급은 6등급보다 등급이니까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밝다 그랬죠. 네. 100배 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자,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1등급 별이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네. 요걸 X배라고 해봐. 각 등급 간의 차이를 X배라고 할 때 X의 5제곱은 100배란 얘기죠? 네. 그래서 X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약 2.5배 정도가 나오거든, 약으로. 자,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급과 밝기 차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자, 여기가 등급차, 여기는 밝기 차라고 할 때 1등급 차라고 하는 거는 2.5의 1승이란 얘기죠? 네. 5등급까지 이 숫자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6.25배. 그 다음에 3등급 차이는 2.5의 세제곱은 16배. 네. 자, 16에다가 또 2.5배를 곱하면은 40배. 그 다음에 40에다가 2.5배를 곱하면은 또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네. 자, 요거를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자, 그 네.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한번
알아보냐면은, 자,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실제 밝기가 같은 세 별 A, B, C에 대하여, 자, 실제 밝기가 같은 세 별이라 그랬어. 자, 여기가 네.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파색이고, 자, A는 지금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고, C는 여기 있다고 해봐. 자, 이 세 개 A, B, C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니? A별이요. 그래, 가까우니까. 그러면 가장 밝게 보인다. 무슨 등급이야? 가장 절대 밝게 등급하고 보인. 겉보기 등급 중에. 겉보기 등, 그래, 겉보기 등급이지. 어, 네. 육안으로 본 밝기가 제일 밝게 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렇게 멀리 갖다 놔야 되니? 10파색에다? 네. 10파색으로 별을 옮겨놓으면 멀어지지. 네. 멀어지면 어두워지지. 네. 어두워지면 어때? 등급이 올라가지요. 네. 절대 등급 수가 숫자는 올라간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크게 되면 이건 10파색 안쪽 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10파색에 있는 B는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은 같아야지. 네.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네. 10파색 별이거든. 근데 C를 봐봐. C는 가장 멀리 있으니까 가장 어둡게 보이지. 네. 어둡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크다는 얘기죠. 높고, 네.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가깝게 해야지. 그러면 네. 가까워지면 밝아지니까 숫자는 작아지죠. 이렇게 되면 얘는 10파세 가깝별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거리 지수라는 거를 사용하기도 해. 자, 그래서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거리 지수로 하는데 요게 겉보기 등급, 라지 m이 절대 등급이에요. 자, 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자, 요게, 자, 플러스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니? 플러스가 누가 더 큰 게 플러스야?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는 18색보다 먼 별이네? 먼 별이요. 네. 보다 먼 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은 누가 더 큰 거야?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 18색보다 가까운 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게 0일 때는 18색의 별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이 거리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야. 네. 이해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실제로 별의 광도, 그 다음에 별의 크기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별의 광도라는 게 나오지. 네. 자, 별의 광도를 우리가 자,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잘 봐야 돼. 이건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전체예요. 자,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색이에요.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를 별의 광도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즉,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란 얘기죠? 네. 이게 광도예요. 자, 이 광도는 실제 별의 밝기야. 실제 별의 밝기를 나타내요. 자, 방출하는 에너지가 100배 크다 그러면 얘는 100배 밝은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네. 자, 그런데 별의 광도는 자, 실제 별의 밝기니까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별의 강도는 거리와 관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광도는 있지 등급으로 나타낸다. 자,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자, 등급은 역시 낮을수록 밝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 등급은 그리고 자, 무슨 등급과 무슨 등급이 있다? 등급은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네. 근데 겉보기 등급은 실제 등급이 아니고 눈으로 본 밝기라 그랬죠? 네. 자, 그래. 이게 별의 광도야.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 별의 절대 등급은 자,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해, 이게. 자, 별의 절대 등급을 알고 싶어. 절대 등급은 별의 광도예요. 실제 밝기. 그치? 네. 그런데 별의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 두 개를 들어줘 볼 테니까 한번 보성이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몇 파색이냐면 40파색에서 자, 5등급으로 보이는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자, 요거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봐봐, 보성아. 음, 구해줬어? 까먹은 것 같아요. 어? 못 풀었어요. 못 구하겠어? 네.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구가 있어. 네. 자, 여기가 10파색이고, 여기가 40파색이야. 네. 자, 여기 별이 5등급으로 보이지? 네.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일로 옮겨놔야지. 네. 몇 배 가까워져? 거리가 4분의 1. 4분의 1배로 가까워짐이지. 네.
그러면은 가까워지니까 밝기는 몇 배 밝아져? 2배요. 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제일 처음에. 어, 거리가 16. 4분의 1배 제곱분의 1이니까 아, 16배 16배요. 아, 네. 밝아진다지. 그러면 16배는 몇 등급 차이야? 3등급 차이. 3등급 차야. 3등급 차. 네. 자, 즉 3등급 작아진다. 밝아지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므로 자,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 돼요? 2등급이요. 2등급.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문제만 더 해볼까? 네.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자, 4파색에서 자, 마이너스 2등급으로 2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어때? 바로 구해볼까? 네. 자, 이것도 이게 지구가 있어. 여기가 10파색이야. 자, 여기 4파색에 어떤 별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등급이에요. 네. 근데 얘를 10파색으로 옮겨놔야 절대 등급이지. 네. 거리는 몇 배 멀어져? 2.5배. 멀어진다. 자, 2.5배 멀어지니까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지. 네. 맞아? 네. 2등급 차이죠. 네. 그러면 2등급 커진다잖아. 2등급 커진다. 네. 그러므로 절대 등급은 몇 등급? 0등급이요. 0등급 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절대 등급,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은 그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했느냐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서 뭐 하려 그랬냐? 자, 세 번째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별의 광도 구하기, 별의 실제 밝기 또는 별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단위 시간에 얼마냐 이걸 구하는데 자, 우리가 있지 태양의 광도하고 절대 등급은 이미 계산돼 있어요. 네. 이미 알려져 있어. 계산돼 있단 얘기야. 네. 자, 이게 플러스 4.8등급이에요. 태양은. 네. 절대 등급이 4.8등급이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그래서 별의 광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또 얘가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인 별의 광도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태양과 몇 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란 말이야. 네. 즉, 무슨 얘기냐면 5등급 숫자가 낮죠? 네. 그러면은 5등급이면은 자, 광도는 몇 배 차이야? 광도, 밝기는 100배. 100배 차이잖아.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100배 밝다는 얘기는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의 100배란 얘기예요. 네. 그래, 그봐. 태양보다도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태양에서 단위 시간당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안다면 이 별에서는 그거에 100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별의 절대 등급으로부터 강도가 실제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됐니? 네. 이제 자, 별의 물리량 중에 별의 크기를 배워. 별의 반지름이 구하는 거 이제 그게 별의 크기예요. 별의 크기.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법칙이 나와.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 자, 이 법칙도 외워야 돼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자, 잘 봐. 여기에서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우리 광도는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지만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게 스테반 볼트만의 법칙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거지. 표면 온도가 1대2인 이런 예가 나와 있잖아. 표면 온도가 1대2인 별에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냐? A는 에너지 B는 1의 4제곱 대 2의 4제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몇 대 몇이야? 1대 16 이렇게 1대 나오는 거예요. 16이.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자, 광도는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죠. 네. 자, 별이 두 번째. 별이 구형이라고 하면 자, 구형이라 하면 자, 광도는 별의 자, 단위 시간당 광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자, 별 표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네. 표면적을 곱한갑시다. 자, 그러면, 자,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자, 강도를 L이라고 하면, 자, 시그마 T 4제곱에 이게 에너지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죠. 네. 자, 여기에다 곱하기. 자, 9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죠? 아파이 3파이 R제곱이지. 알제곱. 이게 9의 표면적이란 얘기야. 네. 이걸 곱하면은 광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광도는 무엇으로 구한다 그랬어? 절대 등급으로 구한다 그랬지? 네. 절대 등급으로부터 태양하고의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광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총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는 자,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표면적을 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L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L은 T의 4제곱과 R의 제곱에 비례한다면 그러므로 반지름 R은 자, R제곱은 자, R제곱은 어떻게 표현되니? T 4제곱분의 L 이렇게 나오니? 음, 네. 그러므로 어떻게 돼? 반지름 R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별의 물리량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세 번째. 반지름 광도 표면 온도의 관계에서 봐봐. 별의 반지름 광도 표면 온도의 관계에서 보면 자,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광도가 크다 이렇게 되니? 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다. 근데 표면 온도가 같은 두 별은 어때? 같은 두 별은 반지름이 클수록 광도가 큰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자, 거기에 얘 두 개가 나와 있죠. 네. 자,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두 배인 별의 광도는 몇 배가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니? 자, 광도는 R의 제곱에 T의 4제곱, 2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64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또 한번 봐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등급. 그리고 표면 온도가 12,000K. 12,000K인 자, 별의 광도와 크기. 별의 광도와 크기는 자, 다음
태양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등급. 그 다음에 표면 네. 온도 6000K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별은 광도는 몇 배이고 크기는 몇 배일까? 계산할 수 있겠니? 어, 광도는 5등급 한도, 차지요. 네. 그러니까 태양보다 몇 배 밝아? 100배요. 태양보다 100배. 이게 광도예요. 네. 자, 그러면 또 100배 밝은 게 태양보다 몇 배 큰지를 계산해야지. 네. 자, 표면 온도는 몇 배야? 어, 2배잖아. 표면 온도가 두 배, 두 배요. 12000K니까. 네. 그러면 봐봐. 광도 L은 자, T의 4제곱 곱하기 R의 제곱과 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광도가 100이야. 표면 온도는 2의 4제곱이지. 네. 곱하기 R의 제곱이 100이 나와야 되거든. 아, 네. 그러면 2의 4제곱은 몇이냐? 16이요. 자, 16에다가 100배가 되려면은 2.5의 제곱배를 곱해주면 되니? 아, 네. 자, 자, 봐봐. 16은 곱하기 R의 제곱인데, 16은 아까 2.5의 세제곱이라 그랬지? 네. R의 제곱이 100배가 나와야 돼. 그러면 R은 몇 배가 나와? 2.5배요. 그렇지, 2.5배가 되잖아. 그래서, 자, 이 별은 있지? 태양보다 광도는 100배 크고 반지름은 2.5배 큰 별이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네. 알겠냐?